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저희 충남 방송이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성과 예산, 청양 지역 5대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홍성 지역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 홍성에선 교통망 구축과 코로나19 확산 등이 군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홍성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는 서해선 KTX 고속철도망 구축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 평택에서 화성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반영됐는데요. 서해선이 경부고속선과 연결되면 기존 장항선은 물론 신설하는 서해선 모두 고속열차를 통한 서울 직결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홍성까지 이동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대에서 48분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중인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는데요. 홍성에선 지난달 말부터 홍성읍의 한 목욕시설에서 확진자 수십 명이 속출했고 홍성교도소에서도 지난 13일 재소자와 교도관 등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약 400일 만에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충남 1호 접종자는 홍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김미숙 씨가 선정됐습니다. 의료인인 제가 먼저 접종함으로 해서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방접종을 해서 옛날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1호를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기대했던 공공기관 이전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내포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진했던 홍성과 예산지역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충남도민의 염원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늦었으니 2차는 우리를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것이 국가균형발전 논리에도 맞는다. 홍성군 의회에선 의장 불신임을 두고 법정 싸움까지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홍성군 의회는 도박 의혹과 집합금지 위반, 사퇴 번복 등을 이유로 윤용관 의장에 대한 불신임 한 건을 의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는데요. 이에 윤 의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회를 상대로 불신임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의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마녀사상식에 대해서는 약간의 서운함과 억울한 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자진 사임과 소송 취하를 권고했고 윤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또다시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올 초엔 홍성의 한 유경종개 농장에서 4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키우는 닭 12,00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 농가의 닭과 오리 등 28만 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 작업이 진행됐으며 반경 10km 내 가금 농가는 이동이 제한됐는데요. 최근에도 인근 천안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계속해서 예산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과 과수 화상병 발생 등이 이슈였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1년 예산군을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입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삽교역 설치비를 반영해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을 잇는 서해선의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삽교역은 2023년 서해선 개통 후 2025년 완공될 예정인데요. 10년 수건이 해결되면서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내포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5만여 평 이상을 지역을 정해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유치할 그런 기본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비 271억 원 전액이 국비 없이 도비와 군비로 채워지고 서해선의 종점인 홍성군의 반발 등은 우려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예당 일반산업단지 주변 마을 대기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월 고덕면 상장리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벤젠 농도가 기준치를 7차례 초과했는데요. 한 달 뒤에 실시한 검사에서도 산단 내 관리사무소와 주변 대기에서 벤젠이 기준치를 8차례 초과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등을 우려하며 현재 추진 중인 예당 2산단 건립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어떤 때는 좀 괴롭죠. 지금 산단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인근 불악 주민들은 어떻게 살느냐. 현재 충남도와 예산군은 산단 인근의 16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제2산단 건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올해 예산지역 사과 농가는 과수 화상병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잎과 줄기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병인데요. 그동안 과수 화상병이 없었던 예산에서 처음으로 지난 6월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피해 규모는 예산에서만 모두 2개 농가 1.5헥타르로 집계됐는데요. 다행히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이 늘어 과수 화상병이 전체 생산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예산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2년 가까이 발생한 확진자의 60%가 최근 3개월 동안 발생했는데요. 지난 9월 덕산면의 한 다방에선 확진자가 나온 뒤 종업원과 손님 등 수십 명이 감염됐습니다. 또 최근엔 노인복지시설과 초등학교에서도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7일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예산에선 충남 유일하게 예산군원 라선거구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 홍원표 후보가 득표율 41.4%로 당선됐으며 투표율은 46.3%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이 예산 지역을 이끌어갈지 유권자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지역은 청양입니다. 올해 청양군은 청년 정책과 산업단지 조성 등의 역점을 두고 여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해 특혜 의혹도 제기됐었는데요. 정우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청양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은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비 의혹이었습니다. 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은 김동건 군수가 부지 매입 과정에 건물주에게 주지 않아도 될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청양군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김 군수는 의혹에 대해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음해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당신 자신들의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한다면 난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네, 그 생각입니다. 올해 청양에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1월 31일 지천생태공원 인근 하천에서 여성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두 사람은 40대와 10대인 모녀 관계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타살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칠갑저수지에서 허리에 쇠줄을 두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남아있는 쪽지를 통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타살로 추정했습니다. 10월에는 한 농업법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중 1명이 방화한 것으로 보고 방화자도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청양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는데요. 지난 2월 정산면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20명이 확진됐습니다. 12월에는 청양군의회 최희한 의장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서면으로 애산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청양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일 기준 97명입니다. 청양군의 첫 일반 산업단지가 생깁니다. 청양군은 충남도와 2025년까지 비봉면 신원리에 900억 원을 들여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수소 특화단지로 조성됩니다. 특화단지에는 수소 연료전지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청양군은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해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청양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한 달 동안 거주하며 창업에 도전했던 프로그램은 참가자 20명 중 12명이 청양에 남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사람도 적고 많이 어려움도 있지만 이 지역은 저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존재하는 곳이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양군은 내년에도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 기본수당을 지원하는 등 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치매 노인들을 향한 학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23일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치매 노인 학대 건수는 대전 66건, 세종 충남 95건, 충북 67건으로 총 228건입니다. 이는 2019년 대비 2년 새 47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지난 11월 말 기준 충청권 내 치매 노인 학대 건수가 총 192건으로 집계되면서 증가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치매 노인 학대 유형도 신체적 학대가 30%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치매 노인 학대 행위자도 아들이 25.6%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딸 등으로 대부분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최근 충남 지역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던 작은 아들이 노인 학대로 적발됐습니다. 동생이 어머니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모습을 본 큰 아들이 112에 노인 학대로 신고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에서 치매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부양 스트레스로 꼽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매 간병은 장기화된 경우가 많다 보니 부양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누적돼 폭언과 폭행으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부양자가 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치매 노인 학대 증가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복지계는 치매 노인 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가 해소돼야 학대 근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임진섭 배재대 실버보건학과 교수는 부양자에게 숨겨진 환자라고 할 만큼 부양자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노출돼 있다며 치매 노인 학대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부양자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